안녕하세요. 학원 전문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 정석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학원에 신규 원생을 모집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블로그의 상위 노출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은 이미 상위 노출된 글들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선택을 받느냐, 패싱을 당하느냐. 저 같은 경우도 상위 노출만 10년 이상을 연구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상위 노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의 선택을 받아야 학원이 성장하는 거니까 노출 이유를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상위 노출된 글 하나로 6개월, 심지어는 1년 이상을 꾸준히 홍보 효과를 받아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상의 말미에는 저의 마케팅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로우백 상생 프로젝트도 소개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받았던 학원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로우백 상생 프로젝트는 그런 저를 공짜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의 특성상 지역별로 한 개 학원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촉이 빠르신 원장님, 셈이 빠르신 원장님, 저의 마케팅 컨설팅으로 성장해본 경험이 있으신 원장님들이 너무나 좋은 생각을 했다면서 참여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원장님과의 좋은 인연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시의성. 네이버에서는 시의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의성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신의 정보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래야 최신 글이 꾸준히 업데이트 되는 거니까 네이버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이버의 공식 블로그에서도 시의성은 뷰탭 상위 노출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여행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 5년 전에 글이 상위 노출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블로그의 글은 최신 글이 예전 글을 밀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기본 로직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딱딱한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시의성을 이해해야 시의성을 역행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게 상위 노출한 글이 다른 사람에게 빠르게 밀려 내려간다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신 글에 밀려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시의성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학원가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키워드가 대치동 수학학원입니다. 오늘이 6월 19일인데 상위 노출된 글이 쓰여진 날짜를 보면 첫 번째 글이 6월 10일, 두 번째 글도 6월 10일, 세 번째 글은 6월 8일이네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치동 수학학원은 길어야 한두 달 이내의 글들로 채워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날짜에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경쟁이 극도로 치열한 키워드, 이거는 시의성을 역행하는 그런 변별력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치동을 가져와 본 거고요. 전국의 학원가에서 8, 90% 이상은 시의성을 역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조금 낮은 곳으로 가볼까요? 파주에는 운정신도시라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마케팅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운정수학학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글은 7일 전에 쓰여진 거고, 두 번째 글은 6월 11일,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은 5월에 썼고, 다섯 번째 글은 3월 초에 쓰여진 거네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글은 여섯 번째 글입니다. 작성일을 보니까 2021년 10월, 약 8개월 전에 쓰여진 글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수많은 글들이 노출 경쟁을 했을 텐데 이 글은 왜 아직도 노출에서 밀려나지 않는 걸까요? 자, 이제는 경쟁이 조금 더 낮은 지역으로 가볼게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삼송수학학원입니다. 첫 번째 노출된 글이 작년 11월 초에 작성한 거네요. 아까 본 파주 운정처럼 8개월이나 지난 글이 여전히 1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아래 글들을 보면 이틀 전, 두 달 전, 열흘 전 1위에 노출된 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달 남짓 된 글들이 치열한 노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8개월 전의 글이 여전히 1위다. 이 좀 특이하네요. 자, 경쟁이 조금 더 낮은 지역으로 가볼게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역입니다. 둔촌동 영어학원을 검색했는데 2020년 8월, 그러니까 2년 전에 쓴 글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2위가 2달 전, 3위도 며칠 전에 쓴 글인데 몇 달도 아니고 2년이나 유지되고 있다? 저 학원은 꽤나 성장했겠는데요. 자, 천호동 영어학원을 검색해보니까 2020년 8월, 역시 2년 전에 쓴 글이 여전히 1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네이버는 시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오래된 글들이 상위 노출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노출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모아놓고 보니까 모두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네요. 그죠? 눈치채셨겠지만 제 블로그입니다. 제가 컨설팅하면서 홍보했던 학원들이고요. 이 밖에 비슷한 사례들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이 정말 중요하죠. 보시다시피 이 블로그들은 다 상위 노출은 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노출된 글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역할을 지속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비결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사실 시의성을 역행하는 글을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글, 그런 글은 시의성을 역행해서라도 상위 노출을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게 네이버의 기본 정책입니다. 소비자에게 유행한 글, 이런 글들은 더 오랫동안 노출시켜서 보여줘야 한다. 뭐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위 노출을 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소비자에게 유익한 컨텐츠를 생산해서 노출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학부모님도 설득하고 네이버도 좋아하는 일석이조의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치동, 목동, 중계처럼 상위 노출이 아주 치열한 곳,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꾸준한 홍보 효과를 가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노출 지속성을 높이는 방법이 궁금하잖아요. 노하우는 사실 간단합니다. 당연히 상위 노출은 시켜야 되겠죠. 근데 노출된 글은 반드시 클릭되어야 하고 반드시 오래 읽혀야 합니다. 이 너무나 단순한 논리를 현실화시키면 이 글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홍보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쓴 글을 다시 한번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썸네일로 주목을 끕니다. 일명 사진으로 설득하라. 주로 쓰는 컨텐츠 전략인데요. 썸네일을 통해서 주목을 끌면 사람의 시선은 반드시 제목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제목도 되게 중요한데 제목은 반드시 학부모님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문구가 있어야 해요. 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야 클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내 글을 클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글의 내용은 학부모님들에게 유용한 글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체류 시간을 높이는 전략인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가 판단하기에 저 글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글이네? 오랫동안 노출시켜도 되겠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 거죠. 이때도 시익성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밀려 내려갑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늦추는 거, 그게 노하우인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학원 블로그는 다른 업종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부모님이 학원을 알아보는 키워드의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되는 키워드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삼국지에서 장비가 장판교에 혼자 서가지고 조조의 대군을 홀로 막아섰잖아요. 나를 통과해라 뭐 이거죠. 학부모가 학원을 알아보는 길목에 정확하게 서서 설득하는 구조를 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원의 컨셉을 담는 킬러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걸 효율적으로 세팅을 해야 학원이 계단형으로 성장해 나간다. 그래서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 학원이 훌쩍 성장해 있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초반에 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로우백 상생 프로젝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원장님의 학원을 성장시키는 일, 그건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연문 전략이라고 하죠. 공짜로 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강의와 컨설팅은 비용은 들어가지만 저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고요. 그로우백 상생 프로젝트는 학원에서 쓰시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저를 통해서 감행하시면 저한테 홍보비를 주지 않더라도 제가 학원을 키워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장님의 학원을 성장시킬 이유가 생긴 거거든요. 학원이 성장하면 원장님이 가장 좋죠. 근데 저도 좋고 본사도 좋아요. 원장님이 유능한 마케터를 바로 옆에 두고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봐도 마케팅의 고민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가맹 프로그램을 봐도 1등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스홀릭이랑 메일국어 들어보셨죠? 수학학원의 원탑은 당연히 매스홀릭이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일국어는 문해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인데 독서논술학원이나 국어학원뿐만 아니라 영어나 수학학원에서도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들 도입하고 계세요. 학원에서 아이들의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그냥 도입했는데 그 옆에 유능한 마케터가 우리 학원을 열심히 키워줘. 그러면 학원이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이 프로젝트의 취지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게 키워드 하나에 노출할 수 있는 글도 하나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별로 한 개 학원만 도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학원도 참여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좀 서두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원이 우리 지역을 선점하면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저를 통해서 오랫동안 상생하는 구조도 만들어 보시죠. 지금까지 학원의 성장을 돕는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 정석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